자, 시작합시다. 품사입니다. 아까도 우리 바로 앞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였다? 표기를 뭘로 바꾸고 소리로 바꿔봤을 때 뭐가 변하는 게 있더라. 그쵸?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가 된다?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는 표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품사부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품사 배울 때 굉장히 잘못 배우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분명히 가르쳐 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외우셔야 헷갈리는 게 사라집니다. 자, 뭐가 있냐면 우리 품사 하면은 우리나라 품사 몇 개? 여기서부터 헷갈려. 몇 개가 있죠? 품사 몇 개? 뭘로 끝나는 걸 품사라 그러죠? 사로 끝나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그 다음에 조사, 감탄사 이렇게 9개를 외운단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외웠냐면 여러분들이 외운 대로 했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처음에 뭐라고 외웁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또 관형사, 부사, 조사, 하나 더 감탄사 이렇게 배웠죠 분명히.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체언이라 그러고 이 두 개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분명히 배웠죠. 그쵸? 중학교 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는 거죠? 수식어, 뭔가를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관형사는 뭘 수식하는 거죠? 체언을 꾸며주는 거고 부사는 뭘 수식해 주는 겁니까? 용언을 수식해 주는 거죠. 조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관계연. 뒤에 배우겠지만 주격 조사가 오면 뭐가 되는 거죠? 주어. 목적격 조사가 오면 목적어. 그래서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문장 성분에. 감탄사는 혼자 쓸 수 있으니까 뭐가 된다? 독립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제가 예문 몇 개 들어볼게요. 우리 돼지 예쁜 돼지 저녁에 밥상에 오면 더 예쁜 돼지.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천년의 사랑이 끝났다. 세 번째 예문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너를 볼 수가 없다. 볼. 하나 더 예문을 보면 나는 한 사람만 사랑했다. 한 품사 한번 찾아볼까요? 품사 찾아봅시다. 밑줄 친 거. 예쁜, 천, 볼, 한, 품사. 예쁜은 관형사, 천은 수사, 볼은 한은 수사, 관형사. 어떡하지? 품사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헷갈리고 예쁜이 체형 꾸며주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잘 봐봐요. 품사 외우는 방법. 첫 번째. 무엇과 결합할 수 있으면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된다. 두 번째,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동사, 형용사가 된다. 세 번째, 수식을 할 수 있으면 관형사,
부사가 되더라. 마지막 이것까지도 안 되면 네 번째는 뭐가 된다? 감탄사다. 선생님 뭐가 달라요? 보세요. 반드시 품사를 하실 때는 맨 먼저 조사가 붙냐 안 붙냐를 반드시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사가 붙어서 말이 되면 뭐다?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다. 근데 조사를 붙여서 말이 안 되면 다음엔 활용을 할 수 있느냐를 찾으시는 거예요. 활용이 뭐죠? 기본형을 밝혀서 먹다, 먹고, 먹으니 이렇게 기본형이 되면은 동사 형용사다. 그런데 활용가 안 된다면 세 번째를 뭘 찾아야 된다? 수식을 할 수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관형사, 부사. 근데 이것 가지고도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뭐다? 감탄사다. 이 순서대로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예쁜을 뭐 관형사니 뭐니 막 이상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예쁜 조사부터요, 안 붙어요? 우리 돼지 예쁘는 돼지, 우리 돼지 예쁘가 돼지, 우리 돼지 예쁘를 돼지. 안 되죠. 그건 뭐는 아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는 아니죠. 활용할 수 있나 볼까요?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쁜. 활용됐네? 그러니까 품사는 뭐다? 형용사. 형용사인데 뒤에서 배우지만 체온을 꾸며주니까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문장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성문과 품사 자체를 헷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활용이 됐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동사, 형용사 중에 하나다. 뭐다? 형용사다. 됐죠? 세 번째, 두 번째. 천은 조사 붙을 수 있나 볼까요? 천의 연희 사랑이 끝났다. 천과 연희 사랑이 끝났다. 수사 안 붙죠? 그건 뭐는 아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아니죠. 그래서 난 수사라고 했는데 이미 틀렸어요, 여러분들. 숫자가 나온다고 수사가 아닙니다. 이미 틀려 먹었죠? 활용돼요? 기본형이 처다, 천이, 천 이렇게 돼요? 그 활용 아니죠. 그 동사, 형용사 아니에요. 뭔가를 꾸밀 수 있나 볼까요? 천이 뭘 꾸미죠? 연이라는 명사를 꾸미죠. 그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게 뭡니까? 관형사죠. 그러니까 숫자가 관련돼 있으니까 무슨 관형사? 수관형사.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 관형사인데 분명히 숫자와 관련되니까 무슨 관형사? 수관형사. 이해돼야 안 돼요? 됐어요? 세 번째, 볼은요. 조사 붙여볼까요? 이제는 너를 볼 가수가 없다. 이제는 너를 볼는 수가 없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조사 안 되죠. 그러니까 명대수는 아니죠.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형이 보다, 보고, 보니, 리을이 와서 볼이죠. 그러니까 품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 돼요? 마지막. 나는 한 사람만 사랑했다. 조사 붙여봅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한이 뭐는 아니죠. 숫자가 아니란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수사는 절대 아니다. 활용되나요? 기본형이 하다, 하고, 하니, 한 아니죠. 그러니까 용언도 아니죠. 뭘 꾸미고 있나요? 사람인데 뭐? 한. 그러면 얘는 체언을 꾸며주니까 얘도 관형사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때 셋의 품사는 수사. 왜? 바로 뭐가 있으니까? 조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조사는 생략이 돼요. 보통 조사 생략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거 품사는 수사. 왜? 조사 붙여서 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건 수사. 같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관형사, 하나는 뭐? 수사. 이게 시험 문제. 다음 중 품사가 다른 거. 그러니까 저렇게 외워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고, 이제 어떻게 외워라? 요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아우, 별걸 다 하네. 그쵸? 이해됐어요? 예. 진짜 그 거짓말 믿어도 되나요? 또 다음 시간에 오면은, 그러니까요, 우리 받는 사람인데요, 그쵸? 근데 우리 또 이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 계약생이 돼서 FA 계약 맺으셔야 돼요, 학원 측과. 알죠? 단기로 끝냅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미리 기억해 주세요. 단어는 품사이고 뭐다? 띄어쓰기의 단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띄어쓰기 파트로 들어가면 머리에서 갑자기 막 쥐가 튀어나와요. 환장합니다. 근데 이 개념 알아야 돼요. 근데 단어는 크게 무엇이 있다? 불변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가변어라는 게 있다. 불변어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 단어는 품사라 그랬죠? 변하지 않는 거 뭘까요? 여기서 품사 중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철수, 철로, 철민 변하는데요? 다른 사람이잖아 그거는. 변하는 건 뜻이 같는데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불변어는 뭐가 있는 겁니까? 명, 대, 수, 관, 부가 있는 거죠. 근데 가변어는 동사, 형사 변해야 안 변해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라. 어떻게 바뀌어도 뭐죠? 먹는 게 되는 거죠. 예쁘다, 예쁘니, 예뻐서 어떻게 해도 예쁘다는 뜻이죠. 그런데 가변어 중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변하면 동사, 형사만 찾는데 하나 서술격 조사 뭐가 있죠? 이다. 철수는 학생이다. 철수는 학생이고 철수는 학생이니 철수는 학생이며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서술격 조사도 뭐가 된다? 가변화가 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되십시오. 아유. 자 그럼 품사 외우는 방법 다시 한번 해봅시다. 품사 어떻게 외우자? 첫 번째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 명대수. 두 번째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동형. 그러니까 이게 품사 벌써 몇 개죠? 6개입니다. 지금 손가락 하나 더 펴야 돼요. 왜?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수식을 할 수 있으면 관형사 부사.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걸리면 감탄사 9개. 그래서 품사 9개입니다. 됐죠? 자, 첫 번째 품사의 개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의. 성질이 공통된 단어끼리 모아놓은 단어의 갈래, 의미, 기능, 형태의 기준을 삼는다. 그래서 단어에는 품사가 단어가 되는 겁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가서 이 얘기했는데 언제요? 이런 식으로 우리 서로 모른 척 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품사는 뭐다? 단어 뭐의 단위다? 띄어쓰기의 단위다. 이렇게 분명 지금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면 그걸 또 생각 안 해서 내 목숨의 명을 끊지 마시고. 자 단어 체언 뭐가 있다? 명대수, 관계어, 조사, 용어, 동사, 형용사, 수식어, 꾸며주는 건 관형사, 부사, 혼자 쓸 수 있는 건 독립어인데 첫 번째 명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합시다. 이게 팔이 안 좋아서 아침까지 파스 붙였다가 이제 오면서 이거 다 띄었거든요. 야구하다가 다쳐가지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좋아하는데 뭐 남학생들은 뭐 운동 좋아하지 않아요? 안 해도 보는 거 좋아하지 않나? 어떤 거 좋아해? 보는 거요? 응. 축구나 야구. 축구나 야구? 하는 건? 탁구? 탁구? 자기가 좋아하는 건 축구, 야구, 하는 건 탁구. 뭐 별 일관성이 없어 보이긴 한데. 격투기. 격투기 해요? 네, 복싱 좀 했었어요. 아니 그 격투기 그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네. 앞으로 잘해줄게요. 열심히 잘 가르쳐줘서 질문도 잘 받아줄게요. 여기 잘 받아줘야지. 없어. 왜? 보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거요? 보는 거 배구? 멋있어서? 이런 건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외모 지상주의. 내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조인성이 빨간 추리닝 입고 계단에 쭈그려 앉고 담배 피고 있으면 화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나나 빨간 추리닝 입고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실직한 아저씨가 우울하게 엄마들이 애 손잡고 보지마! 이러면서 지나가는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담배는 안 피지만 더러운 세상이죠. 좋아하는 거 있어요? 스포츠 웬만하면 보는 거 좋아해요. 보는 것만? 아니, 하는 거 나는 몸 부딪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즘 야구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깨도 나가고 손목도 나가고 다리만 멀쩡하거든. 입은 안 다쳐서 다행인데 어제는 시간이 있어서 또 아침에 야구하러 갔더만은 지금 여기가 이만큼 부었거든요. 여기 막 공을 그냥 정타로 맞아가지고 그냥 심판이 놀래가지고 뛰어오더라고. 뻑소리가 너무 크게 났다고. 그때는 안 아팠는데 다 끝나고 들어가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투수 보시는 아니 어제는 3루를 봤는데 나는 투수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투수를 많이 시키더라고. 난 제일 싫은 포지션이 투수야. 거. 남들은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나는 시키면 막 짜증이 나. 근데 왜 그런 사회인 야구는 감독이 장땡이니까 말 많이 들어야죠. 내가 뭐라고 하니까 뭐 구속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뭐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그냥 던져보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사람을 한 2명 맞추고 나서 굉장히 아파하더라고. 근데 가운데로 넣으니까 뭐 했는데 지금은 한 잘 나오면 한 110, 한 7, 8 그리고 나오니까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혹사당해서 지금 어깨가 가끔씩은 여기 보시는 학생들 가끔씩 이러면 야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풀질 못하니까 이쪽은 지금 뭐 그래서 하는데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이 팔목도 아파가지고 칠판 지우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난 거지 지금. 안 온다는 칠판 되셨죠? 자,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현장으로 오세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잖아요 사실 우리.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웃음소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 되게 궁금할 텐데.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인터넷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능도 마찬가지 인터넷 강의를 하고 막 이러니까 뭐 네이버에 막 치면 막 이름 막 떠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그게 인강의 장점은 뭘까요? 내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거야. 언제 어디서나. 단점은 뭘까요? 완강이 없습니다. 완강이 더럽게 힘들어요. 왜? 끝끝내 들을 거야 하는데 완강이 어려울 뿐더러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장에서도 집중력 떨어지면 인강에서는 그거의 몇 배가 집중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특히나 이제 성인이 되면 내 맘대로 카페 가서 듣고 막 이러잖아요. 카페 가서 듣다가 좋은데 노래소리 옛날 어느 논팽이랑 같이 들었던 노래인데 하면서 인터넷 대신에 노래만 들어 다시. 그러다가 그 논팽이랑 봤던 영화 그거나 다시 볼까? 이거 하다가 하루가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거든요.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것 공부하러 카페. 근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가는데 물론 거기서 잘 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선별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현장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바로바로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 모르는 거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질문하고 기다리고 그 사이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되면 그냥 쫄래 들고 와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피드백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진담입니다. 궁금하면 오세요. 왜? 아니 멀지 않은데 서울에 있으면 와야지. 지방에 있는 분들이야. 그래도 오세요. 자 갑시다. 노량진 방 많아요. 요즘에 싸지 않나? 비싼가? 내 기억으로 내가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노량진에서 그 골목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고시원이. 생존력이 어마어마해요. 그 고시원. 그때 갔을 때가 창이 있는 방과 창이 없는 방이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창이라고 해봐야 조그만한 창 하나 있는 게 한 달에 그게 18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창이 없는 데가 15만 원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15만 원짜리에 살았습니다. 눈 뜨면 밤인지 낮인지 시계를 보면 이게 낮 8시인지 밤 8시인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그리고 옆방에서 방귀 뀌는 소리도 다 들리고 볼펜 소리도 다 들리는 그 칸만 있는 그런 데에서 했었는데 요즘엔 많이 좋아졌죠. 여기 따로 사시는 분, 집이 아니라 근처에 사는 분, 어디서? 저 여기 바로 옆에 고시원에서. 고시원? 네. 고시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지금 막 오라고 와서 수업 들으세요 하는데 그 너무 크게 안 좋아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네요. 거짓말 치고 있네. 아까 이미 다 들어갔는데. 어디서 살았어? 고시원? 원룸? 원룸과 고시원 차이는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지와 부자의 관계죠. 그지는 어디 살고? 고시원. 부자는 원룸. 이게 우짜고 한 소리고.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갑시다.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명사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문법이라는 건 분명히 암기 과목 중에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뭘 가지고 이론을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좀 구조화시켜서 외우는 게 훨씬 오래 간다라는 거죠. 자, 명사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뭐 하는 거죠? 사물을 무엇하는 거? 지칭하는 거. 그래서 사물의 명칭을 표시하는 단어들의 묶음을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엇과 결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은 이렇게 썼지만 우린 이미 얘기했죠.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 명대수. 앞으로 대명사든 조사든 나오면 무엇과 결합할 수 있다는 말이 튀어나올 거다.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이게 끝이에요. 이미 세 가지를 다 안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뭐 거기는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왜일까요? 조사가 격조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문장 성분이? 격조사가 주격조사면 문장 성분은 주어. 조사가 목적격 조사면 문장 성분은 목적어. 조사가 부사격 조사면 문장 성분은 부사어. 조사가 복격 조사면 문장 성분은 보어. 조사가 서술격 조사랑 결합하면 서술어. 이해돼야 안 돼요? 관형격 조사와 결합하면 관형어. 모든 문장 성분이에요. 혹격 조사와 결합하면 그건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이해돼야 안 돼요? 됐죠? 세 번째, 가변어였습니까? 불변어였습니까? 불변어. 그러니까 형태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지금 글로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외우고 또 저걸 외우니까 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하는데 조금 말이 달라지니까 짜증이 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나 더. 뭐의 수식을 받는 거죠? 분명히 아까? 채우는 뭐의 수식을 받는 겁니까? 관형사. 문장 성분은 뭐의 수식을 받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근데 관형사라고만 하면 난리 납니다. 뒤에 배우겠지만 아까 우리 돼지 예쁜 돼지 생각나요? 안 나요? 예쁜의 수식을 받고 있는 거죠. 돼지라는 체언이. 그럼 품사는 걔는 뭐예요? 형용사죠. 근데 문장 성분은 관형어. 그래서 관형어 안에는 관형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은 뭐의 수식을 받는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관형사의 수식도 받긴 받아요. 근데 뭐의 수식도 받아요? 동사의 수식도 받고 형용사의 수식도 받는 거죠. 그거를 통칭해서 관형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지만 그건 관형사형 어미가 오기 때문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그래서 예쁘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관형사형 어미 니을. 그러니까 기능이 뭐의 기능?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자세히 배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명사를 나누니까 무슨 명사와? 고유명사와 아니야, 이런 것도 들어가야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예전에 수능했던 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현장감을 굉장히 살리기 위해서 가다가 트림도 해요. 그냥 그러면 왜? 애들이 소리가 들려요 다. 왜?
니들만 이 소리 들어야 되면서 합니다. 가다가 방귀도 끼셔요. 가다가 묵 들었냐? 아 냄새 좋아. 막 이러 호불호가 굉장히 갈립니다. 이것도 가끔 들어와야 이게 진짜구나. 그죠? 공부하다가 저는 이런 거 계속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웃음소리나 이런 소리들이 들어갈 때 보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현장감이죠. 스튜디오 강의를 많이 찍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카메라 찍는 애들이 자요. 저는 일부러 막 조용히 하고 이게 옮기거든요. 저만. 그러면 사람은 없는데 칠판만 있는데 목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 다 난리 나는 거죠. 카메라가 못 들어가 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막 두드려 눈 딱 뜹니다. 그럼 확 돌아오잖아요. 그럼 졸로 가요 다시. 엿 먹어보라고. 이런 거. 그거는 스튜디오 강의고. 자, 그 다음 고유 명사와 무슨 명사? 보통 명사가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통 명사는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일정한 뭐를 갖는 거. 사물. 자, 고유 명사예요?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막 찍은 애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고유 명사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 철수는 고유 명사일까요? 보통 명사일까요? 일반 명사라고도 하는데 고유일까요? 보통 명사일까요? 고유입니다. 왜 선생님 내가 아는 철수반도 3명인데 철수는 3명이지만 내가 아는 철수와 키가 똑같고 머리털의 수가 똑같고 손에 난 이 잔털의 수도 똑같고 이런 모든 게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명사다? 고유 명사. 한강은 고유 명사일까요? 보통 명사일까요? 고유 명사입니다. 돼요? 안 돼요? 됐습니다. 두 번째 그 팁을 먼저 갈까요?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쓰임부터 갈까요? 고유명사를 복수해야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일반 명사가 된다. 해사는 많은 누구를? 이순신만 보면 무슨 명사입니까? 고유명사죠. 왜? 세상에 온리 하나니까. 그런데 복수를 붙이니까 이순신들을 한다니까. 누구?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될 수도 있다? 일반 명사가 되기도 하더라. 두 번째, 고유명사는 관형사 또는 수사와 결합할 수가 없다. 왜요? 고유명사는 관형사 또는 수사와 결합할 수가 없다. 알아두시고 세 번째 살짝 별표 칠까요? 해와 달. 여러분들 잠깐 봅시다. 해와 달은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예요? 해와 달 고유일까요? 보통일까요? 자, 해와는 온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달도 고유명사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를 보든 미국에서 해를 보든 어때요?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막 180몇 개국 다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얘를 뭘로 잡는다? 보통 명사로 보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보여요? 자의성이라는 게 보이죠? 자의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금 우리가 문법만 하다 보니까 언어 일반성은 생략하고 나가는 겁니다. 언어 일반성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공부했던 분은 언어 일반성? 기자, 사역, 붕괴, 추라 그래서 기호성, 자의성, 사역,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개방성, 추상성. 아마 했던 분들은 언어의 일반성이라고 맨 앞에 나오죠. 이건 좀 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의성 별표 쳐놓고 이것도 자의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보통 명사다. 자의성이 뭐죠? 음성과 무엇? 의미에는 서로 뭐가 없다?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데? 칠판이라고 부르는데 코가 오똑한 놈들은 뭐라고 부르죠? 블랙보드. 그러니까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죠. 근데 서로 뭐가 없어? 연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나라마다 다르게 쓰는 거. 그러니까 자의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앉아있는 거를. 의사. 양키분들께서는 체어. 섬나라 원숭이들은 이수. 아니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에 대한 특별히 내가 일본인한테 맞아본 적도 없고 사기 당해본 적도 없는데 왠지 일본 사람만 나오면은 비하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반 감정이 생기고. 여러분도 그러나요?
그래서 남자들이 볼 때 그거 있죠.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에서 다 졌는데 1분만 이기면 용서받습니다. 감독도. 선수도 용서받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승을 해도 일본한테 지면 찝찝해. 욕 먹어요. 희한해. 자, 다시 넘어가셔서 이제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아까는 이거는 뭐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는 쓰이는 범위에 따라서 고유와 이거라면 자립 혼자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혼자 쓸 수 있으면 무슨 명사? 자립. 혼자 쓸 수 없으면 의존명사. 그런데 우린 자립이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죠? 의존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의존명사는 분명히 명사인데 혼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의존이요. 여러분 지금 의존이에요? 자립이에요? 자립도 있고 의존도 있겠죠. 자, 자립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겁니까? 앞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거야. 의존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의존입니다. 그러면 자립명사는 그냥 쓸 수 있지만 의존명사는 보세요. 문법이잖아요. 명사는 체언이죠. 체언을 꾸밀 수 있는 게 뭐죠? 관형사 또는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온다? 관형어가 와야 되니까 관형사형 엄이 뭐가 온다? 니은, 리을, 은 같은 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붙여 써야 될까요? 띄어 써야 될까요? 띄었습니다. 왜? 단어죠. 품사죠. 반드시 띄어쓰기 단위라 그랬죠. 그럼 관형사형 어미가 왔으니까 얘는 동사가 되든 관형사가 되든 형용사가 됐겠죠. 그 다음에 띄어써서 뭐가 된다? 의존명사가 오겠죠. 의존명사에는 뭐가 붙을까요? 체언이니까 뭐가 붙을까요? 조사. 조사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생략될 수도 있다. 자, 볼까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맞아요? 틀려요?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그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저한테 문제 보낼 때 뭘 쓰냐면 띄어쓰기 잘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욕먹으니까. 어차피 욕먹으니까. 아, 저는 답장 진짜 주거든요. 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받침이 진짜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서 휴강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프면 휴강을 안 하는데 목이 아프면은 가끔씩 합니다. 왜냐면 목 수술 한번 하는 데다가 목이 아프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잖아요. 웬만큼 나오면 하는데 뭐 8%도 소화합니다. 웬만해서는. 제 강의 보면 가끔 가다가 강의 보면 여기다가 기부 싸고 하는 것도 있어요. 쓸 수만 있으면.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문자를 학원 측에서 문자를 돌려서 오늘은 휴강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장이 오잖아요. 학생들 중에 몇 명.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 선생님 빨리. 뭘 썼을 것 같으세요? 어? 나으세요. 높이 보면 맞췄어요. 그래도 의시요? 내가 애를 낳니? 어떻게 낳으라니 얘기 도대체. 그 아픈 가정에서 문자를 난 남자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물음표를 막 찍어 왔더라고요. 제가 뭘 틀린지 모르는 거지. 환장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예문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 왜 수를? 단어는 뭐 단위? 띄어쓰기 단위, 품사의 단위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먹을 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왜? 기본형이 뭐죠? 먹다, 먹고, 먹으니 에다가 무슨 게 온 거죠? 관형사형 어미가 왔죠? 그러니까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품사는 뭔데? 동사인데. 그러면 수는 뭐가 되는 거죠? 먹긴 먹는데 먹을 수, 얘를 수식해 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뭐죠? 혼자는 돼야 안 돼요? 혼자 말해보세요. 야, 나 오늘 수. 아, 수. 뭐? 아, 그러니까 수.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오늘 날씨하면 그래. 이거까지 됐는데 수 하면 안 되죠. 뭔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수는 근데 뭐? 먹을 수.
조사 붙여볼까요? 말이 되나? 먹을 수가 있다. 먹을 수도 있다. 조사 붙이니까 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가 된다? 체언이죠. 체언 중에도 혼자 쓰지 못하는 뭐다? 의존 명사가 되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예를 하나 볼까요? 둘 다 맞은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조사입니다. 띄어 써져 있으니까 의존명사. 이런 걸 품사 통용이라고 나중에 배웁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 조사와 무엇으로? 의존명사로. 품사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시험 나오니까 나오는 품사가 다른 것,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다른 것, 저런 식으로. 됐죠? 자, 의존명사의 갈래를 보시면 보편성 의존명사, 주어성 의존명사, 서술성 의존명사, 부사성 의존명사, 또 단위성 의존명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의존명사가 반드시 뭐가 된다? 그 앞에다가 뭘 넣어보면 된다?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이 단어가 있다면 앞에다가 넣어보면 돼요. 뭐 관용사의 어미를 넣고 말을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바, 뭐한 바? 넣은 바. 이것을 넣은 바. 또는 뿐은 나는 열심히 할 뿐. 그렇죠? 그 다음에 수리 나위 지에선 수는 뭐? 그것은 할 수 없다. 지는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때문 따름은 뭐뭐 할 따름. 양득 척체대로에선 아닌 양 하지 마라. 아닌 척 하지 마라. 전부 다 앞에 보니까 니은 리을이 붙어 나오죠 지금. 단위성 의존명사 분말인사 평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팁을 보시면 잘 보세요. 본대로 뒤에 이렇게 해볼까요? 너는 너대로 일을 해라. 또는 거기 나온 대로 보니까 뭐 음식은 이런 말 안 듣고 싶은데 공통적으로 뭐가 보이죠 지금? 여기도 뭐가 보이죠? 이때는 체언 뒤에 붙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조사. 체언에 붙는 건 격조사입니다. 근데 조사 중에는 보조사가 있죠. 보조사는 어디도 붙어요? 체언에도 붙고 용언에도 붙고 부사어에도 붙습니다. 보조사는. 근데 체언에만 붙는 건 오직 격조사입니다. 그러면 얘는 본이니까 무슨 조사? 보조사. 보다라는 뭐에다가 온 거니까?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봐요.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벌써부터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거 하고 설명해 줄게. 일단 얘는 먹는 뒤에 왔으니까 뭐? 이건 알겠죠? 품사 통용이죠. 근데 제가 아까 이거 잘못 설명했는데 기본형이 뭐죠 얘는? 보다 니은 대로가 온 거죠. 뭐죠? 어미. 얘는 의존명사. 그러니까 어미 의존명사. 품사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어미가 오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니까. 되셨죠? 좀 뒤에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해드릴게요. 자, 넘기시고 확인학습 들어가겠습니다. 미주치인 밑줄에 들어간 언어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해와 달은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명칭이고 영어권에서는 뭐? 선, 문으로 부른다. 그러므로 해와 달은 언어의 무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의미는 같지만 뭐가 다르다? 음성이 다른 거죠. 지금 이런 걸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됐습니다. 그러면 나온 김에 한번 해봅시다. 사회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약속에 의해서, 언중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은 누가 바꿀 수가 없다? 개인이 바꿀 수가 없는 게 사회성. 그래서 다른 말로 불역성이라고도 하는 거죠. 역사성은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말을 쓰는 사람들이 뭐 하죠? 그 말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변한다. 그래서 뭐라고? 가역성.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강이라 그러죠. 옛날에는요 가람.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요 밑에 한강이 있잖아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강? 한가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큰 강이니까. 그래서 목동에 보면 그거를 순수 우리 국어로 바꾼 고등학교 한가람 고등학교가 한강고등학교예요. 한자로 쓰면. 대전을 뭐라고 해요? 대전. 대전. 큰 대자에다가 밭장자 쓰죠. 그래서 이게 한자야 한. 크다 할 뜻. 그 다음에 밭전자니까 전. 밭전자. 그래서 한글로 보면 한밭입니다. 대전은. 이런 식으로. 분절성이란 건 뭐가 되는 거죠? 원래 자연 상태는 모든 게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하는 거죠? 이어진 것을 끊어서 설명하는 방법.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지개. 빨류노초 파남보가 원래는 빨강 주황 이렇게 바뀌나요? 주황 노랑 이렇게 바뀌나요? 노랑 초록 갑자기 바뀌나요? 아니죠. 그게 섞여 있는데 우리는 마치 이게 어떻다고 나눠진 것처럼 해서 분절을 시켜버린 거죠. 빨류노초 파남보. 학교에서 볼 때 강강강강강강강강 이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그냥 빨강 하면 우리가 대충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걸 분절성이라 그러고 기호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기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형식을 기호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글이고 또 도상기호, 그림기호 같은 것들, 지도.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표지판 있죠?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로 가라는 기호죠? 오른쪽으로 가라잖아요. 그 다음에 화살표란다. 그 놀러 가고 있는데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돼서 돌이 막 떨어지는 게 있으면 낙석이다. 조심하라는 표시잖아요. 지도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도에서 만약에 이런 표시가 돼 있으면 이게 어디가 있다. 사찰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뭐가 된다? 기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장실을 가셔도 기호성으로 우리는 언어를 표현하는 거죠. 보통은 빨간색의 치마 모양을 입고 있는 그림이 보이면 누가 들어가라? 여자들이 들어가라. 파란 모양의 바지 모양 형태를 갖고 있으면 누가 들어가라? 남자가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다음 미조치인 단어 중에서 의존 명사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품사를 구분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1번. 그녀는 말없이 웃을 뿐이다. 보세요. 나온 김에 천천히 해도 돼요. 이게 품사가 뭘까요? 일단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여러분들? 조사가 붙었으니까 명대수 중에 하나죠. 이거 완전 감사하죠.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죠. 근데 뿐만 가지고는 돼야 안 돼요. 뿐만 가지고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의존명사는 이제 정해졌죠. 근데 그 앞에 기본형이 웃다에다가 웃을이라는 뭐가 온 거죠? 관형사형 어미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의존명사 확실히 맞네요. 두 번째, 약속대로 지켜야 됩니다. 얘는 대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조사죠. 왜? 약속이라는 체언 뒤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띄었으면 안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붙여서 조사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철수는 사흘 만에. 뒤에 뭐도 보여요? 만에에서. 조사가 보이니까 일단은 명대수인 건 맞겠죠. 사을이라는 건 앞에 보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앞에서 보면 단위성 의존명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의존명사 맞죠? 갔던 차에는요. 차에 조사 보이죠 지금. 갔던은 기본형이 뭡니까? 가다, 가고, 던 니은이 붙어서 뭐가 되는 거죠? 관형사형 어미. 그렇죠.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틀리고 있다면 확인 못합니다. 됐죠? 3번. 다음 중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그랬습니다. 형태가 변화한다? 틀려요.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싶죠?
근데 시험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거 틀렸죠? 여러분들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를 고민해야 돼요. 자, 다시. 형태가 변하는 건 뭡니까? 명사 아니죠? 아예 명사 자체는 아예 형태가 변할 수가 없죠. 형태가 변하는 건 용언, 동사용용사. 또 하나 더 서술격 조사.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너무 많이 하니까 습관적으로 형태가 변한다? 네, 서술격 조사 이다. 그 다음에 용언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넘어가니까 뒤에 가서 헷갈리는 거고 여러 번 반복하면 안 헷갈립니다. 네,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엄마의 잔소리 20여 년 이상을 들었죠. 많게는 30년을 들었죠. 뻔한 레퍼토리입니다. 어떻게 하죠? 혹시 어머니가 밥 먹을 때 잔소리 하시는 분, 밥 먹을 때 흘리지 마라 잔소리 한다거나 좀 치워라 잔소리 하시는 분, 행동에 일관성이 있으면 어머니 잔소리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먹고 치우는 사람, 자기는 식탁을 다 치운다. 아니다, 어머니가 치운다. 어머니도 뭐 다 어디 가출하셨어요? 안 계셔? 근데 어머니 잔소리 읽어내잖아요. 내가 남자들 같은 경우 옷을 잘 안 가리면 어머니가 늘 뭐라고 해? 갈아입어라 갈아입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늘 반복하니까 이쯤 되면 우리 엄마가 욕할 거에 다 안단 말이에요.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돼요? 그런데 나중에 뭐 합격하셔가지고 데이트하거나 연애할 때는 반복적인 걸 믿지 마세요. 넌 이러니까 그럴 거야 했다가는 난리 헤어집니다. 한 번씩은 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실질 형태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의미를 갖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세 번째, 조사가 붙어야만 문장 성분을 나타낸다? 아니요. 에? 틀려요? 그렇죠. 바로 붙어야만이 아니라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조사는 뭐가 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라. 그 말의 뜻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사는 당연히 있죠. 그런데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내가 왜 이거 강조할까요? 나중에 품사의 개수, 형태수의 개수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때 여러분 다 뒤지는 거예요. 왜? 조사 생략한 문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안 해 아예. 형태수에서도 어미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고 계속 우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나만 보면은 생략 선생님 막 이럴 때까지. 여기서 끄떡끄떡하면 안 되죠. 생략 선생님은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 정말 힘들어. 네 번째, 문장 안에서 한 가지 구실만 담당한다. 문장이니까 문장 성분입니다. 주격 조사가 오면 뭐의 기능? 주어의 기능. 목적격 조사가 오면 그 한 가지 기능이에요? 여러 가지 기능이에요? 여러 가지 기능.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틀리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의존명사 때문에. 근데 원래 의도는 의존명사를 포함해서 안 된다로 가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독립적으로 쓰이는 건 맞죠, 분명히. 의존명사는 수식을 받아야 되잖아요. 혼자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둘 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대명사, 수사, 조사입니다. 조사. 조사를 제일 뒤로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가 복잡해서 그래요. 자, 대명사가 뭐냐면 구체적 대상에 대한 명칭을 미주칠까요? 구체적 대상에 대한 명칭을 대신하여 쓰는 단어. 뭐의 수식을 받는다? 관형사. 또 뭐의 수식도? 관형어. 관형사는 무조건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인칭 대명사에서 1인칭, 2인칭, 3인칭 중요치는 않은데요. 거기 2인칭에 보면 당신이란 단어 찾았나요? 그 다음에 3인칭에서도 혹시 당신이란 단어 보이나요? 요 두 개만 좀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칭을 지금 뭐 하고 있다? 달리 쓰이고 있는 거죠. 2인칭의 당신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싸울 때 너 유의 개념이죠. 여러분들 어른들 싸울 때 이런 말, 당신 몇 살이야? 나 몇 살이야? 이러죠.
근데 당신이 뭐 너의 뜻이에요. 근데 3인칭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3인칭에 쓰이는 당신은 높임법이에요. 왜냐하면 드라마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스승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하죠? 제자나 자식들이 모여서 딱 얘기할 때 아유 당신 살아생전에 고생만 하고 가셨는데 그때 당신은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높임법입니다. 존칭의 표현이라서 이거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게 오늘 배웠다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 보고 당신 밥 드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 밥 처먹어 이 뜻이에요. 그건 호로자식입니다. 큰일 납니다.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 나올 때마다 내가 늘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서열 좋아해요. 더럽게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별로 없는데 남자들은요 심각합니다. 어떤 정도냐면 딱 만나면 반갑습니다. 몇 학번? 이렇게 먼저 시작됩니다 일단. 그래서 나보다 학번이 뭐하면 낮으면 반말이 시작되는 거죠. 나 몇 학번이야? 바로 희한해요. 싸울 때도 아니 싸우면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너 몇 살이야? 왜 알아서 뭐 하려고? 나보다 자기보다 낮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외국 가면 그런 개념 없죠. 그냥 이름 부르고 하니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재밌다 이겁니다. 미지칭, 부정칭, 별표 박스 돌리고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좀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빠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나올 겁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미지칭, 가르치는 사람, 가리키는 사람을 모를 때 미조 칠까요? 누군지 모를 때가 미지칭이에요. 부정칭,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 그럼 보세요. 누가 밖에서 띵동 하고 벨을 눌렀어요. 야 밖에 누구니? 했을 때는 미지칭일까요? 부정칭일까요? 밖에 와 있는 건 확실하죠. 분명히 띵동 눌렀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의문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배워주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만 알아두자고요. 이건 좀 복잡하고 자세히 배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제기 대명사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 나온 3인칭 주어가 되풀이됨을 피할 때에 쓰는 대명사다. 그래서 철수는 자기 동생을 매우 귀여워했다. 자기가 누구죠? 철수는 철수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뭘로 바꿔서 자기로 바꿔버리는 것. 제기 대명사입니다. 지시 대명사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그, 저, 장소, 여기, 거기, 저기, 거기 이런 식으로. 됐죠? 저 말씀이죠. 말씀. 높임법이에요, 낮춤법이에요? 높임말이에요, 낮춤말이에요? 둘 다입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낮춤말입니다. 선생님이 말씀이 하면 높임말입니다. 저 되게 독특한 놈이에요. 말씀 좀 알아두시고요. 됐죠? 세 번째, 팁의 세 번째 보면 이리 그리 저리 있죠. 부사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리 그리 저리. 여기 거기 저기는요 대명사. 이리 그리 저리는요 부사 뭐 수식한다 그랬죠? 용언. 이리 간다, 저리 간다. 용언 수식합니다. 수사. 뭘 나타내는 겁니까 여러분들?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에는 크게 무엇이 있다?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다. 양수사는 수량, 서수서는 순서. 첫째 뭐뭐뭐, 둘째 뭐뭐뭐, 셋째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양수사인가요? 서수사인가요? 서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양을 나타내는 거죠. 이럴 때는 양수사가 되는 겁니다. 갈래를 보시니까 수사와 관형사 별표 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게 뭐하다? 조사가 붙으면 뭐가 되는 거고? 수사.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면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숫자와 관련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니까 뒤에 조사가 올 수 있으면 수사. 뒤에 단위성 의존명사가 오면 관형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형사는 뭘 수식하니까? 체언. 체언을 수식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사람 5이 온다라는 게 있고요. 거기 얘와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5이 나오는 거죠.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수산지, 관용산지 나누는 방법은 무엇을 넣어봐라? 조사 넣어봐라. 이미 조사가 있으니까 이건 예외 없이 뭐가 되는 거고요? 수사. 맞죠? 조사가 없죠. 조사 넣어서 말 되나 볼까요? 5이 사람이 돼요? 5을 안 되니까 얘는 뭐다? 관용사구나 바로. 활용도 안 될 거니까. 근데 숫자가 관련되니까 무슨 관용사? 수관용사.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험과 복수입니다. 들의 용법. 밑줄 셀 수 있는 명사에 붙어서 복수를 표시할 때 들은 복수 전미사다. 많이 모였다 했을 때 조사가 뭘까요? 입니다. 주격조사죠. 주어가 되겠죠. 이때 들은 뭐가 되는 거죠? 복수를 나타낸다라면 조사가 아니라 뭐가 된다? 그렇죠. 그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복수를 나타낼 때는 전미사다. 그런데 여기 무슨 조사가 왔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주격조사가 되는 거죠. 그럼 뭐의 자리에 왔을 때?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분명히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금방? 전미사로 배웠죠. 그런데 뭐가 아닌 경우? 주어 자리가 아닌 경우. 들은 뭐가 된다? 전미사가 아니라 보조사입니다. 이제부터는. 보세요. 분명히 이들은 전미사였죠.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네. 많이 먹는 대상이 분명 또 있겠죠. 주체가 있겠, 주어가 지금 없는 거죠. 이때 들은 뭐가 될까요? 보조사라는 얘기예요. 같은 들이지만. 품사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품사 통용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연습하셔서. 돼버렸어요? 안 돼버렸어요? 돼버렸어요. 뭐 이런 거야. 잘했죠. 아, 잘했어. 아무도 내봐니까 내가 혼자 하려고요. 아무도 안 하면 그냥 나라도 해야지. 이런 거 좀 호응을 해줘야 막 이런 거 또 이런 게 일로 들어가야 막 현장으로 막 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 사람은 뭐 해줘야지. 됐죠? 네. 이럴 때 너무 크게 하면 우리가 짜는 것 같잖아요. 사실상. 안 그래요? 아이. 그래도 또 우리 가끔씩 그 수업도 진도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기 중간중간에 이래야지 너무 지루하잖아. 이러면서 한 번씩 웃고 가줘야지. 그래 안 그래? 네. 쓰잘데없는 얘기를 길어지면 그거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거고. 조사입니다. 겁나게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치시고요. 조사를 못 외우시면요. 조사를 안 외우시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여기는 이제 확인만 이렇게 좀 해봐라지만 외우라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조사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뒤로 보낸 이유 얘기했죠. 조사의 종류에는 크게 무슨 조사와 무슨 조사가 있다? 격조사와 보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혹격조사도 있지만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격조사는 뭘 나타낸다?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무슨 조사가 있다? 주격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가 있고 또 복격 조사가 있고 서술격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되는 거죠. 이게 문장 성분에서는 필수 성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조사가 있다? 관용격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부사격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관형어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성분에서 뭐가 된다? 부속 성분 있으면 자세해지는 거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격조사는 반드시 뭐에 붙는 거다? 체온에만 붙는 겁니다. 보조사는 체온에도 붙고요. 용언에도 붙고요. 부사에도 붙습니다. 그게 달라요. 체온 플러스 뭐가 된다? 주격조사 뭐가 있죠? 은는이가 해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은는은 보조사입니다. 주격조사 아닙니다. 주격조사 아니에요. 다시 한번. 주격조사는 뭐가 있다? 이, 가, 에서, 깨서, 서가 있는 겁니다. 깨서는 높임이죠. 어머니가 대신 어머니께서. 되셨나요? 목적격 조사 모르는 사람 없죠? 목적격 조사 뭐가 있습니까? 체연에다가 뭐가 온다? 을. 복격 조사는요? 체연에다가 뭐가 온다? 이, 가가 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쟤 어디 누구랑 비슷한 놈이 있죠? 아닙니다. 아예 똑같네. 그럼 저 주격인지 복격인지 어떻게 나눠요? 주어가 뭐죠? 얘는 서술어죠. 주격조사인데 왜 보어예요? 복격조사는 이가 뒤에 반드시 뭐가 오는 거죠? 아니다, 되다가 따라오는 거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바로 뭐가 따라왔습니까? 아니다가 따라오면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는이잖아요. 주격보조사입니다. 가 넣어요.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는이 들어온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서술격 조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가 있다? 이, 다가 있는 거죠. 관형격 조사는 only 뭐가 있습니까? 의 하나만 있습니다. 부사격 조사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사격 조사. 에서, 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 와, 과, 보다, 에서, 으로. 그럼 또 에서도 같네? 이거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문장을 통해서 따지셔야 됩니다. 됐죠? 저거 지금 외우세요. 2, 3분 드릴게요. 2, 3분. 머릿속에서 2, 3분 드릴 테니 지금 빨리. 또 계속 시킬 거니까. 되셨어요?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보조사입니다. 밑줄만 칩시다. 체온을 일정한 격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온을 일정한 격으로, 무슨 격으로? 주격으로, 목적격으로, 복격으로, 서술격으로, 관형격으로, 부사격으로 만들지 않고예요. 이제는 뭐 하는 거다?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말은 무슨 조사?
여기 없으니까 무슨 조사? 보조사. 보조사는 아까도 있지만 체언에도 붙고 용언 부사어에 다 붙습니다. 그러면 만은 뭐 하는 거죠? 강조 보조사. 가긴 가는데 누구만? 다른 놈은 아무도 안 가지만 요 놈만 간다라는 강조 보조사 또는 한정 보조사. 이런 것들. 보조사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보조사 외우려면 밑도 끝도 없어요. 조선인으로 태어났으면 다 아는 게 보조사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 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는 못한다. 는은 뭐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보조사인데 무슨 보조사? 대조. 국어는 잘하지만 영어는 못하니까 서로 반대이죠. 대조 보조 그냥 대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외우고 자빠져 있으니 문장을 보면서 아 그 문맥을 이런 거지 하고 찍으면 되는데 그걸 외우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외울 시간에 딴 거 하셔야 돼요. 자,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접속조사 별표 치시고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지는 기능 밑줄치고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기능. 자, 예문을 보니까 철수와 영희는 우동생이다. 와 동그라미 치시고요. 과자니 빵이니 잔뜩 먹었다. 과자니 빵이니 뭐다? 같은 자격으로 이어지는 거죠. 철수와 영희는 우동생일 때 철수 뭐죠? 우동생. 영희 뭐죠? 우동생. 같은 자격으로 이어졌죠. 두 번째는 뭐였죠? 과자니 빵이니 잔뜩 먹은 게 뭐였습니까? 과자도 잔뜩 먹었고 빵도 먹었다는 얘기죠. 예습이다. 복습이다. 시간이 하나도 없다. 시간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죠? 예습해서 또 복습해서 같은 자격으로 이어졌죠. 과일에 떡에 잔뜩 먹었다. 아, 먹었다를 자주 하니까 배가 고프네. 배 안 고파요? 안 고프죠? 지식을 넣으세요. 탄수화물을 넣지 말고 지식을 넣으셔야 됩니다. 난 탄수화물 넣을 거야. 지식 많이 있으니까. 자, 체험과 조사의 결합. 여러분들, 체험과 조사가 결합해야 안 해요? 100% 하죠. 무슨 조사? 격조사가 또는 보조사도 결합하죠. 그러면 생략은?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럼 생략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명사는 격조사와의 연결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떠나는 바람이죠. 바람이 체언이죠. 근데 격조사가 여러 개가 와서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그랬죠. 떠나는 바람 다음에 뭐만 올 수 있을까요? 에라는 부사밖에 못 옵니다. 떠나는 바람과 떠나는 바람을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돼버렸어요. 아이고 큰일 나버렸어. 다 알아버렸어. 자, 팁 보실까요? 조사의 활용. 서술격 조사는 무슨 활용하고 어미 활용.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요 여러분들? 이다, 이고, 이니, 임으로 되죠. 어미 활용을 하고 체언 뒤에도 붙지만 밑줄 부사와 용언 뒤에도 붙는다. 왜일까요? 바람이다. 그쵸? 또 바람이다 가면 뭐가 되는 거죠? 뭐 뒤에 붙는 겁니까? 명사였죠. 또 이다가 뭐가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슬퍼서이다 돼야 안 돼요? 형용사 뒤에 붙잖아요. 먹어서이다 동사 뒤에 붙잖아요.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만 독특한 놈이에요. 원래 격조사는 뭐에만 붙어야 되는데 체언. 서술격 조사는 두루 붙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처소, 때, 도구, 함께, 원인, 자격 등 모두 밑줄 부사격 조사이다. 자, 미리 우리는 미래를 한번 갔다가 옵시다. 미래를. 미래를 가봅시다. 미래 배울래요. 단어 몇 개일까요? 단어 개수. 이런 거 신문에 나왔잖아요. 단어 개수 가장 많은 거, 적은 거. 5개. 또
7개. 또. 7개씩이나. 또. 6개. 또. 아, 이러다가 우리나라 숫자 다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 어떻게 또 할 때마다 숫자가 다 달라지니. 봐봐요. 분명히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단어 이꼴 뭐라 그랬죠? 품사 이꼴 뭐라 그랬죠? 띄어쓰기 단위라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철수에게 나눠볼까요? 철수 명사니까 명사죠, 분명히. 에게는요? 에게 플러스 는이죠. 왜? 이건 뭐죠? 철수 는이죠. 이때 는은 격조사, 얘는 보조사. 벌써 단어 몇 개? 3개. 친구는 단어 몇 개? 2개. 뭐가 생략됐죠? 조사 생략. 친구가 많이 있다. 조사 생략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왜 안 졸린 줄 알아요? 욕하려고. 기회 잡는다고. 졸릴 수가 없어. 이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친구 다음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가 몇 개? 2개. 단어 몇 개? 많이라 묶여야 뭐가 되는 거? 많이가 부사죠. 부사니까 단어 몇 개? 하나. 있다는 나눌 수가 안 됩니다. 형태소를 나누는 거죠. 있다, 있고, 어가, 어미가 묶여서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 그 단어 몇 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7개네. 숫자 못 셌네. 바본가 봐. 7개. 그래서 단어 7개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배울 내용 미리 한번 가본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왜 지금까지 틀렸는지 알겠어요? 이유를 대충? 생략한 거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맨날 와서 어려워 문제가 깨떡같아 그런데 쥐가 개떡이라는 생각은 안 해. 문제가 개떡이래. 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시험 보고 자기가 못 풀면 문제가 이상해. 수능도 이상하대요. 오류가 없는 문제도 이상한 애들이야. 됐죠? 자, 그러면 보조사는 여러 성분의 두로 쓰인다. 당연하죠. 나는 주격처럼 쓰이는 겁니다. 사과는 같은 는이죠. 보세요. 목적격처럼 쓰이는 네. 목적격 조사 붙여보세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돼요, 안 돼요? 목적격 조사예요. 4번 별표 칠까요? 와과. 이놈의 와과가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써봅시다. 와과는 거기 옆에다 품사 통용이라고도 적을까요? 와과는 홍문장에 쓰이면 뭐가 되고요? 부사 격조사입니다. 그런데 격문장에 쓰이면 문장이 2개일 때는 접속조사. 자,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철수와 영희는 학교에 갔다. 이거 문장 몇 개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문장이 몇 개일까요? 서술어를 보면 돼요. 학교에 갔죠. 누가 갔죠? 또 누가 갔죠? 원래 몇 개짜리 문장이죠? 이럴 때 와는 뭐가 되는 거다? 접속조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철수와 영희는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때 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철수와 영희는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거죠. 서술어가 다른 거예요. 누가 다른 거죠? 얘와 얘를 뭐 해보니까 비교해보니까 다른 거죠. 이럴 때는 홍문장이라서 무슨 조사? 비교격 부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문장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데 뭐가 얘랑 비교해보니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갔죠? 누가? 철수 갔어? 또 갔어? 영희도 갔어? 2개 문장. 하나의 문장. 홍문장일 때는 부사, 겹문장일 때는
접속조사 이렇게 사용해서 품사 통용으로 사용합니다. 됐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부터 갑니다. 다음이 밑줄친 누가? 누가? 무엇과 무엇으로 쓰일 수 있죠? 미지친과 미지친과 부정칭. 그럼 여기는 뭐죠? 맞붙들고 있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대상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지니까 무슨 칭? 부정칭. 1번 누가 문제를 내도 아직 문제 낼 사람 누군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러니까 부정칭입니다. 2번 정답은 1번이에요. 누가 오늘 아침에 학교에 온 사람이 있긴 있죠. 분명히 존재하는 놈이니까 대상 그 놈이 누군지 이름이나 신분만 모르는 거예요. 존재는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칭? 미지칭. 누가 어려운 문제가 이미 나와 있죠. 낸 사람도 있죠. 근데 낸 사람이 국어 선생님인지 국어 A 선생님인지 B 선생님인지 문학 선생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다? 미지칭.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떤 짓을 한 게 끝났죠. 분명히 짓을 한 놈이 있긴 있어. 근데 이게 영수인지 철수인지 영어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미지칭. 정답은 1번. 2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뭐의 성격? 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다는 뭐다? 서술격 조사가 뭐냐를 물어본 거야. 이거 서술격 조사가 뭘까요? 근데 서술격 조사 중에 성격이 다른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1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명사 뒤에 붙은 뭡니까 이거? 서술격 조사죠. 서술격 조사는 어디에 붙을 수 있다 여러분들? 명사, 용언, 동사, 형용사 또 부사에 붙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아니면 서술격 조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2번 제법은 뭡니까? 품사가? 부사. 부사 뒤에 붙었으니까 뭐? 서술격 조사. 3번 아파서는 품사가 형용사 뒤에 붙었으니까 서술격 조사. 끄덕은 의성어 의태어죠. 의성어 의태어에 붙는 건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의태어를 동사로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다시 한번. 서술격 조사는 어디에 붙는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붙습니다. 나중에 이게 부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은 부사는 뭘 수식한다 그랬죠?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부사도 수식은 합니다만은 그러면 매우 다음에 말을 만들어 봐요. 매우 다음에 아무 말이나 만들어요. 막말잔치 해보자고 이제부터. 매우 다음에 그는 매우 늙었다. 날 보면서 얘기하지? 막판까지 좀 이러지 말자고요. 늙었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매우가 뭘 꾸미고 있어요 분명히. 형용사 꾸몄죠. 또 그녀는 매우 예쁘다. 철수는 밥을 매우 많이 먹는다. 매우 먹었다. 많이. 부사도 다시 꾸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부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형용사와 동사를 또 구분할 때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동사 형용사 구분법은 또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활용을 해보시면 돼요. 매우 활용해봐요. 기본형이 매다, 매고, 매니, 매우, 매형, 매제. 난리 나겠지 이러다가. 진짜 막말이 되는 겁니다. 활용 안 되니까 뭐가 될 수가 없다? 동사 형용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려워. 그 다음부터 생각을 안 해버려. 왜 이게 부사야? 활용 안 되나? 아 그래서 부사인가? 뒤에 거 보니까 동사를 수식했네? 그래서 부사인가? 이게 연습이 돼야 되는데 막 진도 나가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따라가기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여름쯤 지나면은 뇌도 풀어집니다.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뭐 해라? 혼자 하지 마시라. 자꾸 해라.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는 요건 또 다음 시간에 넘어갑니다. 우리 이걸 활용 부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럼 오늘 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단어 했죠, 단어. 예. 품사 했죠. 단어라고 따로 안 나왔지만 제가 분명히 단어 이꼴 품사 이꼴 띄어쓰기라고 얘기했으니까 나 진짜 거짓말 한 번도 안 치고 단어 이꼴 품사 이꼴 띄어쓰기는 앞으로 한 95번만 말하면 100번이에요. 나 올해 안에 100번 채워볼까 생각 중이야 지금. 자, 품사 어떻게 외워라? 첫 번째,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 명대수. 두 번째,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동사형 용사. 수식을 할 수 있으면 관용사 부사.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되면 감탄사. 끝. 품사 개념 끝났죠.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그려보세요. 그려봐. 이거를 지금 우리가 거의 3시간에 가까운 걸 했지만 그려보면 말로 할 때는 5분이면 끝나고요. 쓰는 걸 그리는 건 10분이면 끝나요. 그거 정도는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했을까요? 품사 끝나면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까지 들어온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명사는, 체어는 무엇과 결합할 수 있다?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관용사 또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변한다 안 변한다? never! 절대 변하지 않더라. but! 무엇은 변하더라? 서술격 조사라는 놈만 독특해서 변하더라. 그거 전부잖아요 지금. 그거야 그거. 그래서 명사의 종류는 보통명사, 고유명사, 그 다음에 자립명사, 의존명사가 있다. 다 필요 없어. 뭐만? 해와 달은 무슨 명사다? 고유명사다 라고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또다시 노량진으로 온다. 그래서 특이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뭐다? 보통명사다. 왜? 언어의 자의성에 의해서. 이 정도만. 그 다음에 뭐 의존명사 앞에는 뭐가 온다? 혼자 쓸 수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는데 관용사형 어미가 오더라 앞에. 그리고 뭐가 된다? 조사와 결합을 하더라. 끝. 굉장히 그게 있지만 끝났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체온에 붙으면 뭐가 되고? 조사. 떨어져 있으면 의존명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반드시는 아니지만 우리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한다? 수사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보세요. 수사도 또 뭐가 된다? 뭐의 수식을 받는다? 무엇과 결합할 수 있다?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더라. 자, 근데 수사의 종류에는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죠. 이건 거의 의미가 없어요. 다 아니까. 그럼 수사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조사. 조사의 종류에는 크게 무엇이 있다? 격조사와 보조사가 있다. 근데 보조사는 생략해도 좋다. 한국 사람이면 아니까. 격조사는 격을 나타내는 거죠.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거죠. 주격조사 뭐가 있죠? 체언 뒤에.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거. 격조사는 반드시 무엇과 결합한다? 체언과만. 자, 주격조사 체언에다가 이다. 이가 에서 서 깨서. 목적격조사는 체언에다가 을을. 복격조사는 체언에다가 이다 플러스 뒤에 바로 뒤에 뭐가 온다? 되다 아니다가 온다. 서술격조사는 이다. 됐죠? 관용격조사는 의. 그 다음에 서술격 부사격조사는 뭐가 있다? 와, 과, 또 으로, 에서, 에. 생각나죠? 그런데 와가만 다시 보자. 와, 과가 혼문장으로 쓰이면 뭐로 쓰이고 부사격 조사지만 겹문장이 쓰이면 접속조사로 품사 통용된다. 보세요. 이거 거의 3시간 동안 떠든 게 이거예요 지금. 말로 하니까 어떻게 5분 안 걸렸어요 지금. 우리 중간중간에 좀 텀을 두면서 얘기해도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 수업량은 말은 5분 이내의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쓰는 건 길게 써봐야 표를 그린다 해도 15분 내외예요. 그걸 쌓이면은 뭐가 되는 거죠? 1년이면. 우리가 일주일에 8시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몇 시간 분량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분량이에요. 2주면 15분 분량이니까 2주면 아니지 30분이죠 1주가. 4시간을 15분으로 하면 30분 4주면 120분 2시간이죠. 맞죠? 2달이면 한 달에 120분이니까 2달이면 4시간, 석 달이면 6시간, 넉 달이면 5달이면 5달이면 6달이면 1년이면 그래요. 곱하기 2하면 되잖아. 잘 나가다가 갑자기 넘어뜨리니까 슬슬
이거 등차 수열도 아니고 지금 등비도 아니고 보세요. 24시간에 지식만 머리에 있으면 다 해결했던 얘기예요. 근데 공부야 그러면 24시간 내가 그냥 하루 날 새서 내가 공부해서 합격한다면 날 셀 거야 안 셀 거야? 누구도 다 셉니다. 보세요.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헷갈려서 자꾸 짜증만 내니까 24시간의 지식을 축적을 안 시키는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밥 먹으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 먹고 와서 먹으러 가기 전에 또 하라면 짜증 나니까 먹고 와서 반드시 저녁이든 언제든 반드시 백지에다가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연습장이 있죠. 예쁜 연습장 아니어도 되고 매일매일 한 것들을 써놓고 모자란 부분들을 하나 이거 모자랐네? 아 그때 이거 몰랐네? 근데 이젠 안 해? 그러면 이건 이쪽은 다 끝났어 하면서 찢어버리시던가 그렇게 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동사, 형용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